최근 들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하는 식량 지수가 낮아지면서 심각했던 식량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식량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식량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세계 식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KU웨더 방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 식량 포럼이 개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포럼인가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럼에 관한 소개와 함께 또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 식량 포럼의 이제 주제가 과학, 기술, 혁신이 우리의 이제 농식품 시스템에 변화시키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주요 과학적 발전도 탐구와 함께 모두를 위한 식량, 영양, 생활안보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기회와 또 위험에 대해 토론하는 그런 장을 제공을 했는데요. 개회사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인 큐동유는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혁명을 목격하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개선, 또 스트레스와 병충해에 대한 내성과 내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육 방법의 혁신,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이 좋은 예이다. 또한 원격 감지 및 위성 정보와 조기 정보를 통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농부나 국가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라고 말했죠.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식량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대홍수, 허리케인, 그야말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키동유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범유행은 농산물 시스템의 취약성이라든가 사회 불평등을 부각을 시키면서 세계 기여와 심각한 식량 불안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말했는데요. 2021년에 최대 8억 2,8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고요. 이 수치는 팬데믹 발생 이후에 1억 5천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큐동유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과학적 농업에 대한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형편으로 농업 GDP 100달러당 34에서 72센트만 농업 연구 개발에 사용하다 보니까 식량 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농업혁신 포럼의 주제가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인데요. 결국 과학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기술, 그리고 뭔가 혁신적인 영농 방법이 좀 이루어져야 이런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경제적인 투자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학이라든가 기술 혁신을 갖다가 실제로 활용한다는 것은 빈곤이라든가 기아 또 영양 실제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죠. 과학 및 혁신 전략을 개발을 했는데요. 기술과 혁신이 세계의 기아라든가 영양 실조 및 기타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개입을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과학과 혁신 포럼은 세계 청년 포럼과 손을 잡고 또 투자 포럼과 함께 세계 식량 포럼이 끌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마한 엘 우아피 유엔 식량농업기구 수석과학자는 앞으로 더 적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재설계되어야 하며 과학과 기술과 혁신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투자 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기후 위기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농경지는 파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전체가 농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농업의 생산과 유통 차이, 사실은 가난함과 배부름의 극단적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한 세션으로 실제로 농업 부분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네. 현재 화석연료 집약적인 농업이라든가 합성 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토양과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를 했고요. 또 외국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를 시켰고요. 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기후,
건강, 생물 다양성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전체 식량 시스템 하에서 재생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번에 보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 혁신을 위한 경제적 기금이 필요한데 필요한 비용은 기후금융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2030년까지 식량 및 경제 안보를 위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이 현재보다는 10배 증가돼야 한다고 토지이용연합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생농업이라든가 자연기반 해법 농업을 추구할 경우 국가 탄소 배출 협약의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발생 토지 사용을 제로로 만들고 2030년까지 10기가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식량포럼과 토지이용연합이 제안한 방안처럼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되 경제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정책에 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센터장님과 식량 위기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들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